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무인월 무신일이 되겠고 일지는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에 대한 교운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기가 좋을 수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두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뭐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뭐 기타 등등 지리산, 뭐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뭐 중국 같은데 뭐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뭐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 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를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간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황토라고 했습니다.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광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무토가 신왕하게 되면 무토는 후중해지고 두터워지고 막히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소토소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토일간도 항상 신왕한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신약지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화를 얻어서 일간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토는 병화라고 하는 인성하고 병화 또는 간목, 그 다음에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토가 태어난 월령이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은 초춘, 초봄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 목이 임관지, 인월은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하다라고 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면 신왕한 사주가 될까요? 아니면 신약한 사주가 될까요? 당연히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약한 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고, 또 입춘이 지나면서 인월 초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다, 즉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병화다. 그러면 인월에 무토는 약한 일간도 도와주고 조후를 할 수 있는 것, 즉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존, 가장 중요한 용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는 병화를 얻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돼서 칠살이 병화를 생하고 병화가 무토를 생하는 인상생해주는 그런 구조의 중화가 된 사주가 될 수 있다. 단 인월이라 하더라도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땅이 마르게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봄에 춘한
봄에 가뭄이 드는 것과 같으니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이렇게 촉촉하게 윤택해 줘야지만 그 무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의 무토는 먼저 병화로서 무토를 생주해주고 따뜻하게 조우하면서 다음으로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이 어떤 것이냐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자, 격국과 용신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무엇을 중화를 시킬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데, 자, 사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화를 시켜야 될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에 포함되어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가 되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의 왕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주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일간은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인공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이 사주를 장악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국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사주라고 하는 개념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어떤 환경과 마찬가지로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되지 않고 너무 차가워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적당히 온기가 있고 습기가 있어서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한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냐?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보여지고요.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이 잘 이루어진 사주가 좋은 것이다. 왕세에서 나오는 용신지용법이 바로 억부용신 법이라고 하고요. 한열을 보는 용신법이 바로 조후용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구하는 법이 이론상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바로 억부와 조후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 또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토와 양목을 보았는데, 월지에 있는 인목이 일간이 무토인 나를 극하는 관계, 그 목극토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일간인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극아자라고 표현하고요. 극아자라고 하는 것은 보다 나를 공격하는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봐서는 안 되고, 관성은 본시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개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역작용이 나타날 때는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또는 관제, 구설, 송사 같은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을 다시 2가지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했던 순작용을 하는 관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 윤리, 도덕 같은 개념을 정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편관칠살은 역작용의 관성작용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관제구설, 송사와 같은 일제나를 해악질하는 것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친을 논할 때 정관은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이게 남편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 그래서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칠사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관도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일간에 따라서는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칠사를 얻어서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 만들어야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칠사를 얻어서 수보양광해야지만 병화로서의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관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항상 편관칠살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편관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정관이라고 하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자,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칠살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목왕절, 목의 임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도 인월의 장생처이긴 하지만 칠살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된다.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한데 칠살이 왕하다. 신약 살왕한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인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지장간 무엇이 있습니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기로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치용하지 않습니다. 격을 치용할 때나 용신을 치용할 때 무토는 치용하지 않지만은 병화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중에 있는 지장간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양토가 양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자, 이 편인격이면서 칠사를 설에서 나를 생해주니 인중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살중신경에서 살인상생의 사주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칠살편관격을 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편인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인월은 일간은 약하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서 살중신경 하고요. 그 다음에 초춘이기 때문에 한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땅이 아직 따뜻하지 않고 한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인성인 화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무토가 목에 의해서 박토가 되지 않고 내실 튼실한 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인월에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땅이 마르게 되겠죠. 인월에도 수기가 없으면 춘한이라고 해서 봄 가뭄이 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병으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무토를 생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어떻게 윤택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볼까요? 자,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를 얻었습니다. 연지에서.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약한데 청하에 투출된 병화 또는 정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화를 얻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토 자체가 뿌리를 통건할 수 있고 사중병으로서 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토 자체가 약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일단 무토 월간에 이렇게 무토 투출된 것은 약했던 무토가 비견인 무토 투출해서 나를 도와준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은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했던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무토를 생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수가 없으면 춘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가 너무 건조해지고 팍팍해지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일지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신금을. 그래서 무신일주가 되는 것인데 신중에 있는 임수를 치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뭐다? 이거는 인신충이 된다. 이거는 인사신 사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신충이 돼서 사명보다는 충이 더 중하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원령인 인목이 깨지고 물을 가지고 있는 신금도 깨지게 되니 수기가 부족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연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무토를 제해주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사주의 핵심은 뭐다? 일지의 신금하고 월지의 인목하고 인신 충이 되는 것이 가장 좋지 못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보기에 앞서서 오늘 핵심적인 것. 자, 인월에 무토가 약하기 때문에 사화를 본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토가 투출한 것도 일간 무토를 갖다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볼 수 있지만, 인월에 화만 있고 수가 부족하면 춘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봄 가뭄이 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춘한이 수가 부족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토 투출된 것은 썩 좋아만 보이지 않는다 볼 수가 있겠고, 가장 핵심적인 거 신금을 얻어서 무신일주가 되고 신중에 있는 임수를 치용해야 되는 상태에서 인신충이 되는 것, 이거는 인사신 사명으로 보지 않고 인신충으로 봐서 신중에 있는 임수가 깨지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일단은 이 충을 구제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생시는 보면은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시 신자진 수국이라고 합니다. 신자진 수국이 돼서 합이 되게 되면은 요 인신충을 구제할 수 있는데, 신자 합이 돼서 진토는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준삼합이라고 합니다. 준삼합이 돼서 이거는 합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신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죠. 신자 합이 되니까 인사신 사명도 역시나 되지 않습니다. 단 인월에 신자 합돼서 임수 투출하게 되니 사주가 한기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에 다시 인신충을 당하니 오늘 중에서 갑인시를 선택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자진 삼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본기인 자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삼합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좀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합력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를 선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생시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히나 여명도 마찬가지고 아들로 태어날 때는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사에 뿌리던 병화가 투출하고 약간의 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진의 무토가 뿌리를 얻어서 일간도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병진시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선택해도 좋은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정사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진 합이 되기 때문에 인신충이 구제가 됩니다. 사진 합이 수가 되죠. 수의 기운을 좀 얻는다라고 봤을 때 화운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화가 연지에도 있고 이렇게 생시에도 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생시와는 상관이 없이 아들로 태어났을 때 을의 대운에는 사이충이 되는 것은 물론 인의 합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 인의 합이 풀릴 때는 사이충이 되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시를 아무리 잡아도 이 사이충은 세운에 따라서 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때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아들로 태었다. 무슨 이 을의 대운은 세운을 살펴서 이 사이충이 될 때는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임자, 병진, 정사시죠. 정해시가 아니라 추천드릴 만하고요. 특히나 이제 남자로 태어날 때는 무오시도 이거는 100% 인신충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병진시, 정산시에 나오면 좋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아들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때
유도분만을 하다가 이때 못 낳고 무오시에 낳았다. 그래도 무오시는 인신충 구제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토가 4, 5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무오시까지 넘어가서 기미, 신유, 경신시로 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글쎄요. 특히나 남자의 경우에는 뭐 경신, 신유, 뭐 기미시, 석서, 특히나 경신,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하다. 계시도 남자의 경우에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병진정사시는 남녀 모두 괜찮은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뭐 임자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병진정사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